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메가세븐이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S&P 500 4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8월 지표들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대체로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38% 올랐고 야간 선물은 뭐 약간 올라가는 거의 제자리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추석 전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주간과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도 1.2%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세븐, 그러니까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고르게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 주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아마존은 4일 연속 이번 주 모두 거래일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내리는 업종 없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대형주가 올렸다 이런 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는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뭐 어쨌든 내려가는 추세, 약간 이제 근원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물가 데이터들은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따져보기보다는 아예 어쨌든 금리 내릴 만한 환경은 됐구나.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가들도 금리 인하 시작될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제부터는 속도의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0.25냐 0.5냐 또는 매번 내릴 거냐 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뉴욕 라이프 이런 곳에서는 이제 증시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데이터,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와야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고, 약간 경계하는 거는 0.5%포인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였다. 2001년, 2007년에 첫 인하를 0.5%포인트로 했는데 이게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체 같은데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일 수 있고 파월 의장도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0.25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9월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흔들리지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 자체는 흐름이 좀 양호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했던 건 그 닉 티밀하우스, 그러니까 연준의 대변인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특이한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저 X죠. 요즘은 X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인용했냐면 그 연초까지 파월의 선임 자문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존 파우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0.25, 0.5 이거 선택하는 거 박빙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0.5를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외죠. 좀 0.25 쪽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자신은 0.5%포인트 인하하는 거를 선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그 분석가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놀랄 수 있잖아요. 이거 경기 침체잖아.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어지는 회견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을 낮출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원래 어제까지 85대 15 비율로 0.25 쪽에 힘이 실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25가 65, 0.5가 어제보다 20% 정도 올라가서 20%포인트 정도 올라서 35, 그러니까 65대 3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 발언, 이 내용 전해지면서 미증시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었거든요. 이 발언이 나온 시간하고 증시가 더 올라간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마 이 발언도 증시를 좀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일단 됩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올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50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50일선 회복하고 지난주에 좀 머물다가 되밀려온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거든요. 오늘 장중에 뭐 더 빠졌었죠. 그러니까 84달러까지 빠졌다가 거의 급락하는 수준으로 빠졌다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줄인 건데,
BNP 파리바에서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제일 나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논리를 했어요. 이미 HBM이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 그 젠슨왕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다. 아직 뭐 기다리는 사람들 제품 공급 못 받고 있어. 이렇게 해서 공급 과잉은커녕 지금 쇼티지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떤 언급을 한 거 했잖아요. 근데 BNP 파라바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습니다. 거의 60달러대까지 이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반토막을 내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다만 제가 보니까 41곳인가? 그 41곳 증권사 중에서 매도 리포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이 놀랬다가 중간 넘어가면서 BNP 파라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어쨌든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로는 내려가고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을 또 다시 한번 자극을 하면서 오늘 뭐 램 리서치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예,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GM이 오늘 3% 넘게 올라갔는데 현대차하고 제품 개발, 기술 개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제 자동차주가 또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마감한 건 저거는 이제 동시효과에 들어온 거라서 그러니까 동시 만기일이잖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동시효과 이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저께도 매도한 걸로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빼고 봐야 되는 게 수량이거든요. 이 수량이라는 건 뭐냐면 중소형주를 얼마나 샀는지를 따져보는 게 수량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대형주, 중소형주를 다 팔았기 때문에 수량 기준, 금액 기준 전부 다 매도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수량으로는 매수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매도하던 어떤 흐름에서 좀 변화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만기라는 변수 이외에도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수량이 됐든 금액이 됐든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만기 지난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옵션에서 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하락적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조짐이 좀 일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오늘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면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는 뭐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뭐 이제 젠슨왕이 TSMC 말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어 이런 코멘트를 했다라는 점이 그 전에 나왔던 뭐 해외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인원 축소, 해외 사업부 뭐 구조 조정 등등에 대한 이슈를 덮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잠재적으로는 악재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무려 1,400만 주,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낙폭이 2%밖에 안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500만 주, 그러니까 매도가 되게 강하게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관이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만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을 이렇게 의미를 심각하게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차트와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쨌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배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리는지,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드라마틱하게 확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그제 저점이 저점이었구나. 저렇게 1,400만 주 퍼부어도 주가가 2% 안쪽으로 빠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군가 사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락 게임 못해.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면 어제 만기 때문에 우연히 올라간 거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향후의 시황상 그리고 업종상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하루 빼고 매수, 기관은 반반 매수. 근데 금액으로 치면 이번 주 순매수로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 어떤 과매도, ADR 과매도에서 시장이 이제 코스닥이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간 이제 하여튼 지수보다 한동안은 이제 대형주 쪽에 어떤 영향력이 되게 컸었거든요. 대형주 쪽 영향이 되게 큰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ADR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종목 장세를 전개하다가 이번에 어떤 하락을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부터 이번 주 들어서 ADR도 회복되면서 이제 지수도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면
코스닥의 ADR 바닥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침체 같은 큰 악재가 또 숨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일단 돌아섰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체이기 때문에 소형주까지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형주군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중형주는 보통 이제 시가총액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한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은 이제 대형주, 뭐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이쪽 중심으로 봤다라면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단계의 종목 쪽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특히 이제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노는 빠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 증시에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게 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빠지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조합이 되잖아요. 반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쪽 재료를 우리 시장이 반응하는지, 이게 악재를 찾아가느냐 호재를 반영하느냐, 이게 시장의 심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어저께 만기일 기점으로 좀 바뀌는지,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서 어떤 업종을 미리 택할 거냐, 그러니까 대형 업종 중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업종을 이제 찍어서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추석 직전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도 불구하고 사놓는다고 이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주간의 어떤 증시를 보면, 저건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 이걸 보면 최근에 11년 동안 봤더니 6번 오르고 5번 빠졌으니까 뭐 비율로는 반반이죠. 예, 그리고 추석이 끝난 그 다음 주를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평균 상승률도 0.9%.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추석 다음 주에는 주가가 다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추석 주간 그 다음 주 최근 2년 동안에는 좀 부진하긴 했었어요. 예, 이것대로는 좀 그렇게 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경계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서 종목 장세 전개 형태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동향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서 다음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그대로, 예, 원래 시간대 원래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그때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좀 구독하기랑, 예, 좋아요, 또 보시는 김에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셔서 뭐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